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네, 오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가 여수상공회의소 박용하 전 회장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때 송 전 대표의 외곽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가 불법 경선 자금의 조달 창구 역할을 한 걸로 보고 있는데요. 이 단체에 박 전 회장이 4년 동안 8천만 원의 후원금을 기부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걸로 알려졌죠. 그리고 자신이 운영하는 폐기물 처리업체 등 4곳에 대해서도 2억 5천만 원 정도를 먹사연에 후원한 걸로 알려지고 있고, 수상한 예산 집행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내가 운영하는 미술관에서 1억 원 가까운 미술품을 사들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박 전 회장은 와인 밀수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을 선고받고 10억 원대의 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까지 본격화된 겁니다. 지역의 상공회의소를 연임해서 6년이나 이끈 사람의 혐의치고는 너무나 다양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아젠다를 끊임없이 제시하고 치열하게 토론해야 할 지역 상공회의소가 불법이 횡행해도 수년 동안이나 견제나 정화 역할을 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지역사회 신뢰를 다시 얻기까지 수십, 수백 배의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남 동부지사와 함께하는 안전 캠페인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순천시가 준비하고 있는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입지 선정과 관련해서 순천 마산마을 주민들의 농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순천시의 부적절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어요. 잠시 후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민원 해결사 이번 주의 노래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7월 27일 목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순천에서 시작합니다. 경전선 순천 도심 통과에 대한 순천시의 반발에 대해서 지난 2월 순천시를 찾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우회 노선을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국토부가 경전선의 우회 노선 검토를 위한 용역을 8월에 착수하기로 했다고요? 네, 지난 2월 16일 순천시를 찾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순천 시민들이 반대하는 경전선 도심 통과 노선에 대해 우회 노선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 국토부가 우회 노선 추진을 위한 용역 발주를 추진하면서 우회 노선 추진과 관련한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국토부는 경전선 광주 송정에서 순천 구간의 순천 도심지에 대한 우회 실시 계획을 세우기 위해 오는 8월 초에 용역업체 선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사업 구간, 그러니까 순천 도심 우회 노선 추진을 위한 실시 설계를 세우기 위해 8월 초에 타당성 검토를 진행할 용역업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순천시는 원희룡 장관의 우회 노선 추진에 대한 입장 표명 이후 국토부 차원에서 아직까지 경전선 순천 도심 우회는 공식적으로는 결정된 것이 없는 상태이고, 이 국토부의 광주 송정에서 순천 구간의 실시 계획을 위한 용역업체 결과물이 나와야 비로소 우회 노선 추진 여부와 우회 노선 구간이 결정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순천시는 경전선이 순천 도심을 우회하는 방안으로 기존의 전라선과의 결합이나 성산역 쪽으로의 우회, 또 도심 지중화 등 3가지 안을 올해 초 이미 국토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정리해보면 원희룡 장관의 우회 노선 추진에 대한 입장 표명은 정치적인 입장 표명이었고, 이번에 국토부가 진행하는 용역 결과가 나와봐야 우회 노선 추진이나 노선을 결정하는 실질적인 조치가 진행된다, 이 뜻 아니겠습니까? 네, 진행자님 말씀대로 순천 시민들로서는 원희룡 장관의 약속을 뒷받침하는 국토부의 이번 우회 노선 용역 결과를 국토부가 적용하는 시점이 우회 노선 추진의 최종 결정으로 확정된다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현재 상황, 그러니까 우회 노선 용역 결과가 나오고 국토부가 최종적으로 우회 노선을 확정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상황, 그러니까 지난 3월 14일에 발표된 광주 송정에서 순천 철도 건설 사업의 기본 계획에 명시된 해당 구간의 종점역으로, 그러니까 현재의 순천역으로 기존역을 활용한다는 방침이 아직까지는 유효한 상황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정부 여권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경전선 철도의 순천 도심 우회는 실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그 이유는 경전선 순천 도심 우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순천을 방문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경전선의 도심 통과 반대 여론이 높은 점을 인식하고 노선 변경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노광규 시장 역시 얼마 전 취임 1주년을 맞은 언론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경전선의 우회 노선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한 바 있습니다. 이 국토부 장관의 국토부 장관 또 대통령의 의중이 우회 노선 추진이라는 방향으로 입장이 나온 만큼 용역 결과도 그에 걸맞는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두고 이 정치권이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그냥 또 마냥 마음 편하게 앉아있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러게요. 지켜보죠. 자, 여수로 가겠습니다. 최근에 이 시간에 여수시 의회에서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을 향해서 여수에 부영 임대아파트가 이렇게나 많은데도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공헌을 촉구하는 입장 표명이 나왔다. 이런 소식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이어서 여수시에 소재한 부영 임대아파트를 만원 주택으로 활용하자 이런 제안이 시의회에서 나왔어요. 네, 최근 여수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인구 감소가 심각한 여수시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 만원 임대주택 제도 도입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이 만원 임대주택 도입 사업에 부영그룹이 지역의 부영 아파트를 활용한 사회공헌 사업으로 진행하면 어떠냐 이런 주문이 나왔습니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여수시의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인구수가 만 1666명으로 지역 내 일자리를 원하는 46.5%에 달하는 청년들이 지역에 머무르면서 일할 수 있도록 여수시에 많은 임대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이 부영그룹이 부영아파트를 활용하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내놨습니다. 해당 의원은 화순군과 전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 신혼부부 만원 아파트 사업이 청년 인구 유입이나 정착 효과가 크고 또 민간 임대 아파트에 공실률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히고 임대 아파트인 부영 아파트의 공실률도 줄이고 기업의 사회공헌 측면에서도 이 여수의 부영 아파트의 만원 임대주택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지역 청년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공실률이 다소 높은 지역의 부영 임대 아파트를 사회공헌 사업 취지로 활용하자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네, 송하진 여수시의회 의원은 여수시의 경우 신규 택지지구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고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어서면서 노후 아파트 빈집 문제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의원은 여수시에는 문수동 부영 6차와 7차, 9차, 신기동의 부영 3차 등 노후 부영 아파트를 값싼 임대료에 여수시가 전세로 공급하고 도배나 장판 등 집수리를 거쳐서 제공한다면 청년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송하진 의원은 타 도시보다 여수에 임대아파트를 많이 지은 부영주택 입장에서도 사회공헌이나 환원 측면에서도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부영그룹이 부실공사나 하자 투성이 또 고가 분양 전환으로 지역에서 잃어버린 민심을 회복하고 지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부영그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이 떡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데 여수시의회에서 김칫국을 먼저 마시고 있는지 부영그룹의 앞으로 행보를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광양에서 마무리하죠. 주민자치를 위한 조직 운영이 되고 있는 광양시 주민자치연합회가 광양시 의회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네, 광양시 주민자치연합회가 최근 입장문을 내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입에 달고 사는 광양시 의회가 주민자치 시범 실시를 반대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시의회가 그러니까 광양시 의회가 주민자치에 얼마나 관심이 없는지 몸소 보여준 사례라며 광양시 의회를 맹비난했습니다. 광양시 주민자치연합회는 이번 광양시 의회에 대한 비난 입장문을 통해 지난 17일에 광양시 의회 총무위원회에서 광양시 총무과가 발의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부결시킨 조치에 대한 항의 차원의 입장을 냈습니다. 연합회는 시범 실시를 통해 광양형 주민자치의 모델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완성도를 높여가는 것이 주민자치회의 입장인데 시의회가 시범 실시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광양시 의회의 독단적인 행태라 이렇게 의회를 맹비난했습니다. 예, 주민자치제도 실시를 위한 조례를 시의회가 부결시킨 데 대한 항의 같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백의원 통해서 백성호 의원 통해서 이야기 전해 들어봤습니다만 부결시킨 시의회 입장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해당 조례안을 심의한 광양시 의회 총무위원회는 당시 해당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조례안에 대한 광양시 실무부서의 설명이 부족했다며 해당 안건을 부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광양시 의회 이 같은 안건 부결 조치에 대해 광양시 주민자치연합회는 해당 안건은 시 집행부가 아니라 원래 의원들이 나서서 발의를 해야 될 중대한 현안임에도 시 집행부가 설명 부족이라는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시의회 스스로 권리와 의무를 포기한 것이라며 시의회를 맹비난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이번 주 초 순천 마산마을 주민 30여 명이 순천시청을 찾았습니다. 순천시가 차세대 공공자원화 시설을 연양뜰 남측 일원으로 선정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갈등을 대하는 순천시의 대응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아예 정문과 후문을 봉쇄해버렸다고 해요. 이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은 시장실 앞에서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을 취재하고 계신 순천 광장신문의 강성정 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순천 광장신문의 강성정 기자입니다. 예, 순천 마산마을 주민분들께서 시청을 언제 처음 찾으셨습니까? 지난 17일 월요일부터 1톤 트럭에 확성기를 틀어놓고 시청 주변을 돌면서 시위를 시작했는데요. 이때 주민들은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땐 참석을 하지 않았다고요? 예, 그냥 차량으로만 시위를 하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최근입니다. 이제 열흘간의 이제 일정을 또 말해주고 계신 건데 몇 분이나 주민분들은 지금 시청에서 이야기를 좀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트럭 시위를 하다가 21일 금요일에 마산마을 주민 30명 정도가 시장 면담을 요구하면서 시장실을 찾아갔습니다. 예, 지난 5일인가요? 시장님과 면담을 하고 사태가 조금씩 좀 어떻게 해결이 되려나 대화의 물꼬는 그래도 좀 트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알려진 것과는 상황이 완전 다른 양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노광주 시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주민들은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선정을 위한 자료를 일체 교부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예. 주민들은 또 노 시장에게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한 범시민 대토론회를 열자는 제의를 하는 등 10가지 질문을 했고요. 노시장은 당시 면담 자리에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말하며 즉답을 피했는데요. 답변 기한으로 약속한 15일까지 결국 답변을 내놓지 않자 마산마을 주민들이 20일부터 시청에서 본격적인 시위에 나서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답변을 15일까지 주기로 했는데 주지 않아서 행동에 이제 나설 수밖에 없었던 그런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과정에서 순천시에 적절치 못한 대응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대응이었습니까? 지난 7월 24일 월요일 오전 8시부터 순천시는 청사로 진입을 하려는 마산마을 주민들을 저지하기 위해 급기야 청사 정문과 후문 출입문을 봉쇄하고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주민 중 한 분이 정문 출입문 중 측면 치료구에 들어누워 출입문을 닫지 못하도록 저항을 했는데요. 이 주민을 이렇게 세우려는 과정에서 순천시 공무원들과 주민 간의 가벼운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주민은 여닫이 출입문에 걸쳐 누워 있었기 때문에 청사 안에 몰려있는 인파가 쏠려 출입문이 급하게 닫힐 경우 자칫 목 부분에 충격을 받아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고요. 이날 순천시 요청으로 출동한 순천경찰 중 한 명이 주민들에게 한 명씩 청사로 들어가게 해주겠다며 누워있는 주민을 설득해 간신히 이렇게 세웠으나 시 공무원은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잽싸게 출입문을 닫아 온성을 샀습니다. 아, 그러니까 일어나셨는데 그 사이에 바로 그냥 문을 닫아버리고 예. 잠궈버린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문, 후문 모두 봉쇄하면서는 이미 진입하셨던 주민분들은 뭐 고립되는 일도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21일 금요일에 시장과의 면담을 재차 요구하면서
시장실을 찾아간 마산마을 주민 20명 정도는 면담이 성사되지 않자 그날 금요일에 주민 15명 정도가 시장실 앞 복도에서 밤새 농성을 하였습니다. 이튿날인 22일 토요일과 23일 일요일에도 주민 4명과 3명이 숙식을 하면서까지 농성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갑작스러운 출입문 통제가 이루어지자 이분들은 그야말로 고립된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나간다고 했는데도 나갈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런 대치 상황이 뭐 금방 해지가 된 게 아니라 며칠간 이어졌다면서요? 순천시의 출입문 봉쇄와 통제는 지금 이 시각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심각한 것은 이런 출입문 봉쇄와 통제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주민분들이 요구하시는 바가 구체적으로 뭔가요? 시장님 만나서 뭘 이야기 좀 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우선 입지선정위원회의 회의로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공공자원화 시설로 선정된 연항들이 상명하복식으로 진행된 의도적인 것인지 아니면 정말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주민들은 알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허석 전 시장 때 국립순천만 디지털 생태원을 설립키로 계획했던 연항들이 노광주 시장 재임 기간 중에 쓰레기 처리장으로 변경한 이유도 궁금해합니다. 주민들은 이 밖에도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한 범시민 대토론의 개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정하는 건 알겠는데 그 결정까지의 배경 그리고 과정 좀 설명해줘라 이건데 이제 이야기를 아직까지 못 듣고 계시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상 영향 평가를 요구하고 있는 걸로도 알려지고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기상 영향 평가라는 것은 환경 영향 평가 중 대기 환경 분야에 대한 평가 항목 중 하나로서 해당 사업이 기상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평가하며 기상으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를 사전에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마산마을 주민들은 이와 관련해서 쓰레기 처리장에 설치될 굴뚝의 높이가 몇 미터인지 그리고 이 굴뚝이 높아야만 하는 그 이유와 전망대를 설치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노시장에게 묻고 있습니다. 네. 주민들은 무엇보다 쓰레기 소각 시 발생되는 다이옥신이라는 발암물질이 포함되는 대기 오염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민분들이 상당히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좀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좀 와 계신 것 같은데 요구를 네. 지속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순천시는 입장 변화가 아예 없습니까? 순천시는 예정대로 오는 9월에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를 강행한다는 방침 외에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9월에 한다는 거예요? 9월이요. 9월, 예. 마산마을 임종홍 이장은 연양들을 최적 후보지로 선정한 것을 백지화하기 전까지 시위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요. 이렇듯 순천시와 주민들 간의 대치 국면은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어떻게 이 전개가 될지 전혀 모르겠는데 그냥 9월까지 쭉 이런 사태가 이어질 것인지 지금 뭐 폭염에다가 지금 날씨도 굉장히 좀 혹독한 그런 계절인데 사태 어떻게 해결이 좀 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지금의 이 상황은 매우 답답한 상태입니다. 네. 순천 지역 환경운동 단체들은 순천시가 앞으로 공개 발표할 자료를 살펴보고 난 후에 개입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현재는 관망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천시와 마산마을 주민들은 지금 서로가 상당히 강경한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순천시로서는 다가오는 주민 설명회 등에서 어차피 마산마을 주민들을 설득하고 그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상황을 맞이할 것인데 지금 노광주 시장이 적극적으로 마산마을 주민을 설득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행보를 보여야만 사태 해결이 될 것이란 지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후에 설득 작업을 거쳐야 될 것이면 지금 잘 닦아놔서 설득을 이어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듣겠습니다. 순천 광장신문의 강성정 기자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안전보건공단과 함께하는 라디오 전망대 안전 캠페인.
일터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하는 라디오 전망대 안전 캠페인 시간입니다. 오늘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논의에 대한 내용들 살펴봤고요. 오늘은 여수 국가산단의 안전사고의 현황과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노무사 한 분을 모셨습니다. 전남 노동권익센터 전경진 팀장님 모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전경진 노무사입니다. 네, 전남 노동권익센터에 계시다고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네. 어떤 곳인지 소개를 먼저 좀 주시겠습니까? 네, 전남 노동권익센터는 2019년 7월 9일에 제정된 전라남도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 조례에 근거해서 도내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노동의 가치와 인격적 존중을 받도록 기여하기 위해 2020년 1월 21일부로 설립된 공간입니다. 전라남도청 가까이에 무안군 남항리에 서부사무소가 있고요. 네.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에 동부사무소가 있는데요. 도내 22개 시군 내 자리 잡고 있는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임금, 산업재해, 해고,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법률 지원과 상담, 도민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사업, 실태조사에 입각한 정책 제안 등의 사업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네. 노무사로 이제 일을 하고 계신데 그 뭐 서부 동부로 나눠져 있다고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네. 전남 동부 지역만의 특징적인 상담 내용 같은 것도 좀 있습니까? 전남 동부권은 아무래도 광양을 주축으로 한 제철, 철강 사업과 여수를 주축으로 한 화학 산업이 크게 발달한 공간이라서요. 네. 이 안에서 원청, 하도급 관계에서 임금체불 문제나 아니면 산업안전, 산업재해에 관한 상담의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여수 국가산업단지 하면 뭐 화약고다 뭐 이런 오명도 가지고 있는데 네. 화재, 뭐 폭발, 유해물질 누출 사고 등 유형도 아주 다양하고 말이죠.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크고 작은 사고들 정리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다들 기억하고 계시다시피 작년 2월 11일 여천 NCC 3공장 폭발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네. 열 교환기 교체 작업 중에 폭발 사고가 발생해서 협력업체 소속인 노동자 3분을 비롯해 4분이 숨지셨고요. 4분은 크게 다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 4월에는 화학 공장에서 강산성 물질인 황산이 누출되어서 작업자 2분이 화상을 입으셨고요. 작년 5월 31일에는 여수 국가산단에 입주한 한 공장에서 공장 사무실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는데 예. 오전 11시 50분경에 2층에서 발생한 원인 미상 폭발로 인해서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직원 3분이 크게 다치셔서 지역 병원으로 이송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9월 22일 오전 10시 47분경에는 금호 석유화학 공장에서 유해화학 물질인 사이클로헥산 등이 섞인 혼합물이 유출되어서 작업자 14분이 흡입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3일에는 한국 실리콘 공장에서 철거 작업 중에 폭발이 발생했는데 네. 배관 절단 과정에서 트리클로로실란이라는 유독가스가 배출되었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이 이제 작년부터 올해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많은 사고들이 있었는데요. 중처법 시행 이후에도 인명사고가 말씀하신 것처럼 꽤나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노동계에서는 이 시행 이후에 크게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노무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처벌을 강화하도록 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변화가 좀 더딘 것은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중대재해처벌법 입법을 앞둔 시점에서 경영계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영자를 피의자 취급한다면서 반발이 심했고요. 그랬어요. 실질적으로 현 정부에서도 개정 방안을 검토하시겠다라고 하시는데요. 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오늘이면은 딱 1년 6개월이 되는데요. 네. 지난해 동안 입건된 숫자는 229건이고
근데 그 가운데 검찰에 송치된 건은 34건, 기소를 통해 재판에 넘겨진 건은 11건에 불과하다라고 하고요. 이 11건 가운데 1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은 3건인데요. 실형은 1건만 나왔고 나머지는 집행유예랑 벌금형에만 미친 실정이다라고 해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지금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유예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내년 1월 27일 이후에야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이 확대할 것 같은데요. 산업재해 발생으로 인한 사망자 대부분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오는 게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에 실효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답습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네. 물론 뭐 처벌이 주요 목적은 아니겠습니다만 말씀 주신 것이 입건된 게 한 220여 건인데 최종 실형까지는 단 한 건에 이제 그치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네. 지적해 주시듯이 국가 산단의 최저가 입찰제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산업 현장의 안전을 해치는 근본적인 문제로 자주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현장의 안전과 최저가 입찰제 어떤 상관관계가 또 있는지 여수시의회 문갑태 의원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문 종합 건설 업체에서 일단은 최저가 입찰로 받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전문 기업한테 또 내서 최저가 입찰을 또 주고 거기는 또 내리고 하도급을 계속 내리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공사의 안정적인 여건과 그 다음에 공사의 질 이런 것들이 아주 약화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원청과 하청의 노동자들이 임금 격차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재반의 문제점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매년마다 이렇게 노사분규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2021년에 남해학 비정규 노조가 상당한 기간 동안 파업을 했는데 그 원인이 바로 최저가 입찰을 통한 사내하청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 여수시에서는 남해학 등 여수산단에 있는 사내하청 노조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최저가 입찰제 같은 것을 폐지를 하고 좀 더 좀 좋은 방식으로 입찰 방식을 바꿔달라라는 요구를 했었고 남해학의 사내하청 문제가 일정 정도 해결은 됐지만 여전히 최저가 방식은 여전히 고수하고 있어가지고 항시 이제 분규의 시발점은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 뭐 주로 여수 남해화학을 사례로 제시를 이제 해주셨는데 노무사님께서도 계속 공감하면서 좀 들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지금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만연해 있는 최저가 입찰제 공사비용 절감을 위한 다단계 하도급으로 이어지고 있으면서 네. 각 사업체들의 안전관리 비용 절감과 하도급 업체 노동자들의 근무 조건을 악화시키는 관성을 고착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논리잖아요, 결국에는. 네. 최저가 입찰제 폐지가 뭐 쉽지 않은 거는 알겠는데 네. 개선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당연히 기업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비용 절감을 통해 효율성을 구축하는 걸 최우선적인 과제로 삼을 수밖에 없겠죠. 예. 이에 따라 발주자는 과당 경쟁에 따라 저가를 낙찰하게 되는 거고요. 이게 고스란히 원수급자와 하수급자에게 대물림 되는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 최저가 입찰제가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경영 활동에 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왜냐하면 또 사고가 났을 때나 어떤 책임 소재가 발생했을 때 이게 네. 기업의 뭐 이미지상으로도 좋지 않은 것이고 네. 인지를 할 텐데 말이에요. 대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야기 좀 주시면 좋겠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작년 11월에 여수시 그리고 여수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주관한 여수국가산단 적정 낙찰제 도입 및 다단계 하도급 폐해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도 언급된 바가 있었는데요. 네. 서울시와 경기도는 조례 제정을 통해 적정 임금제를 도입해서 건설 노동자의 임금 삭감을 방지하고 내국인 고용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불러오기도 한 바 있었다라고 해요.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가 시행하는 종합심사 낙찰제와 적격심사 낙찰제라는 방식이 있는데요. 종합심사 낙찰제의 경우에는요. 입찰 가격, 공사 수행 능력, 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고점인 업체를 낙찰하는
것을 뜻하고요. 돈만으로 하는 건 아니네요. 네네. 적격 심사 낙찰제는요, 최저가격 입찰업체 순으로 거슬러서 공사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방식을 뜻해요. 근데 둘 중에 어떤 방식을 택하더라도 안전관리비나 시공기간 단축을 통한 무리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지 않는 그런 방식이 되겠죠. 네. 이런 것들이 좀 널리 퍼지면 좋겠는데 네.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수 국가산단의 안전사고를 중심으로 최저가 입찰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 밖에 노동자들의 안전 위협하는 요소들 몇 가지 더 짚어주신다면요. 일단은요, 현재 여수산단 내에서 큰 사업장의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는요, 자체적으로 사업장 내에 산업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고 긴밀하게 작동되어 가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비정규직 하청업체 소속이라든지 간접 고용된 노동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건설 플랜트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네. 산업 안전관리 체계 자체가 부재하거나 아니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실정에 놓여져 있습니다. 네. 안전관리자도 없고 보건관리자도 없고요. 노조에서는 그냥 자체적으로 산업안전관리국장이 있을 뿐이지만 이게 사업장에서의 그 직무를 수행할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 체계가 잘 작동되어 가지 않는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이나 건설 플랜트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요. 직업성 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없는 실정이에요. 이 직업성 질환이라고 하면은 뭐 폐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 업무상 요인에 의해서 노출되는 암이라든지 각종 질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네. 여기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요. 이 부분이 빨리 극복되고 보완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다 공감이 됩니다. 예. 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하는 라디오 전망대 안전 캠페인, 오늘은 전남노동권익센터의 전경진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충을 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민원 해결사. 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민원 사항들 해결해드리는 민원 해결사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장마가 이제 공식적으로 끝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자마자 바로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네.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가족 단위로 어디 좀 가보지 멀리는 싫고 그래서 공원 찾는 분들 많이 계시다고 해요. 얼마 전 여수의 한 해변공원 데크들이 파손되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요. 네, 이 장마가 끝나고 여수 곳곳의 도시공원에서는요 바닥분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부터 밤까지 시간대 상관없이 남녀노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얼마 전 웅천 해변공원에 바닥분수가 있는 부근에 차량이 진입하면서 이 공원 바닥재의 목재 데크들이 파손됐습니다. 예. 문제는요 파손 이후에 2차 사고를 예방해야 될 안전시설 제대로 갖추지 않았고요. 보수도 제대로 되지 못했다는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현장에서 시민들 만나봤습니다. 데크기 때문에 조금 울퉁불퉁한 거는 알고는 있는데 깨졌을 때 보니까 그냥 철 위에다가 데크를 씌워놨더라고요. 근데 좀 부러진 거에 대해서 애기들이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애들이 다니기에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밤에는 그때 테이프로만 이제 해놨었던 것 같은데 조금 애기들이 모르고 거기 들어가서 다칠 뻔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 저쪽도 깨졌던 것 같고요. 일단은 계속 바닷가 근처라서 조금 부식이 좀 빨리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조금 개보수가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보수를 해서 일부러 그쪽으로는 안 다녀요. 또 깨지기도 할까봐. 평평하게 애들 안 다치게 하는 게 좋죠. 그렇죠. 울퉁불퉁하니까 아무래도 킥보드 같은 것도 타고 자전거도 타는데 위험하죠. 균형이 안 잡히니까. 색도 그렇고 대충 한 게 티가 나네요. 예, 목재 데크 파손 발생한 사진 보내주셔가지고 저도 봤어요. 제보자가 주신 사진이라고 들었는데 여기가 이렇게 좀 위험하게 돼 있으면 뭐 진입을 막는 펜스랄지 이런 것들이 네. 있어야 되는데 아예 없더군요. 네, 민원이 발생한 해변공원을 보면요 광장 중간에 물이 흐를 수 있는 시냇물 같은 시설이 있고요. 예. 그 주변에 목재 데크를 아주 넓게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이 파손된 곳이요 데크 광장 끝부분이었는데요. 이 파손 부위가 넓었지만 제대로 된 안전 차단대도 없이요
주위 조명 가로등에 의해서 이 안전 테이프를 이어놓기만 했습니다. 테이프가 있긴 있었어요. 네, 이게 밤 사진 잘 보이지 않았죠. 예. 그러니까 육안은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 파손된 부분보다요, 안전 테이프가 안쪽에 설치돼 있어서 일부 위험 기관이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예. 어두운 저녁 시간에는요, 파손된 부분이 보이지 않아서 시민들이 위험했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렇겠습니다. 이게 뭐 막아놓으면 눈으로 보여야 또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어제 파손된 부분 보수가 됐다고 하는데 보수 이후에도 제대로 된 마감이 더 필요하다 이런 민원이 있다고요? 네, 시민들이요 많이 이용하는 곳이다 보니 빠른 시일 내에 보수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요, 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못이 제대로 박히지 않은 곳은 사람들이 걸을 때마다 들뜨고 마감이 평평하지 못해서 발이 계속 걸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네. 특히 이곳이요, 아이들이 많이 뛰어노는 곳이에요. 작은 유아들이 걸을 때마다 발끝이 걸리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됐습니다. 또 어제 보수를 한 경우에는요, 차량 진입으로 심한 파손이 생겨서 보수를 했지만 공원 곳곳에 보수가 필요한 데크가 아주 많았습니다. 네. 목재 데크의 경우에 평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파손이 있으면 밟았을 때 깨지면서 더 크게 다칠 수가 있다는 네. 건데, 특히 아이들은 발도 작고 그렇기 때문에 뛰어놀면서 다칠 우려도 좀 되고 있는 게 실정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취재를 하는 동안요, 많은 분들이요, 이 곳곳에서 파손된 부분을 알려주셨어요. 예. 이 목재 데크 파손부터 주의 대리석 파손까지 굉장히 많았는데요. 보수가 필요한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낮보다 해질녘 저녁에 더 위험하죠. 이 데크도 어두운 색이다 보니 파손된 부분이 육안으로 잘 확인이 안 됐습니다. 또 일부 구간은요, 제가 잠깐 어지러웠다고 걸을 정도로 잘못됐을까 하고 휘청거리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들어가서 휘청거린다고요? 그렇죠. 이 오. 데크들이 마감이 잘 안 되니까요, 휘청휘청 거리는 겁니다. 또 아이들이 놀면서요, 눈에 보이지 않아 밟았다가 넘어졌다 아이들도 있었고요. 파손된 나무 데크를 밟았는데 데크가 휘청거려서 위험했던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아이들 얘기 들어보시죠. 여기 보수공사를 깨끗하게 했는데 제가 킥보드 타고 지나갔는데 보수공사한 곳이 너무 울퉁불퉁했어요. 많이 흔들렸어요. 요즘에는 저녁에 노는 애들도 많은데 이렇게 부서져 있으면 위험해요. 보기에는 괜찮은데 직접 밟아보니까 너무 많이 흔들려서 놀랐어요. 어린 아이들은 많이 위험할 것 같아요. 엄마가 서 있는 곳이라 그다음에 제가 저쪽 코너를 한 바퀴 돌고 왔는데 근데 저기도 조금 울퉁불퉁하고 순간 딱 거기 빠진 데를 하필 잡아가지고 순간 넘어질 뻔했어요. 근데 방금 엄청 많이 흔들렸거든요. 나무라서 흔들린 게 잘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어린애들도 다칠 수 있으니까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냥 한번 이거를 제대로 한 번 더 다시 보수를 하든지 이제 개선을 하든지 해서 좀 아이들이든 어른들이든 이게 좀 안전한 그러한 공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몇 년 안 되죠. 근데 이게 벌써부터 이렇게 좀 호술하다는 거는 그만큼 처음부터 기초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닐까요? 예, 이런 민원에 대해서 여수 씨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이번 파손의 경우 차량 진입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요, 차량 관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황이고요. 네. 이 보수와 관련해서는 차량으로 인한 보수를 완료했지만 보수가 더 필요한 곳이 있다면 점검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노후나 부식으로 인한 부분들의 경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보수가 필요한 곳을 수시로 점검하고 보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네,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원 해결사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가진 거라. 네, 한 주간 핫한 뉴스들 소개해드리고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들까지 골라드립니다. 이번 주의 노래 송유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이야기와 노래 가져오셨습니까? 오늘은 7말 8초 휴가철을 맞이해서 여름 휴가 관련된 내용들로 꾸며봤습니다. 네. 저도 올해 미니 휴가를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난주에 근데 제주도에 갔었는데 네. 제주 바다에 갔다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너무 좋아서요? 너무 좋기도 했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아름답기도 했는데 네. 바닷물이요 너무 차갑더라고요. 차갑다고요? 네, 원래 여름이잖아요. 이렇게 한 여름에는 뭐 비가 오더라도 흐리더라도 바다에 들어가면 시원하다 뭐 이런 느낌이 들기 마련인데 그 맛에 해수욕장 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체감상 한 4, 5월? 한 9, 10월 정도에 그냥 발을 담그는 기분? 그럼 되게 차갑거든요. 네. 그 정도로 굉장히 차갑더라고요. 그래서 첫날은 바다 수영하려고 챙겨갔다가
몸만 담그고 너무 추워서 밖에 기온은 좀 따뜻한데 물은 너무 차가우니까 그래요. 그냥 나왔거든요. 그리고 둘째 날은 억울해서 안 되겠다, 할 건 해야겠다 해서 그냥 억지로 담그고 좀 오래 있으니까 그냥 좀 적응해서 수영을 하고 왔는데 네. 그래서 그런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물 속에서 노는 것보다 백사장에 앉아 있거나 뭐 서핑할 때 입는 전신 스윙수트 같은 걸 입고 노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보다 더 심하게 본격적으로 바닷물이 차가워지는 냉수대 현상이 울산과 부산, 강원도 등을 중심으로 동해안 지역에서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냉수대라는 것은 좀 생소하거든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냉수대는 바닷속에 차가운 물덩어리가 생기면서 주변 해역보다 표층 수온이 5도 이상 낮은 현상을 말합니다. 주로 바람으로 인해서 바다 아래층에 차가운 물이 위로 올라오면서 생기는 현상인데요. 네. 여름철을 중심으로 늦은 봄부터 이른 가을 사이 동해와 서해 양쪽에서 모두 발생합니다. 올해는 이 냉수대 현상이 강원도 삼척부터 부산 기장 앞바다까지 쭉 이렇게 한 달째 지속되고 있다고 해요. 보통은 뭐 한 일주일간 잠깐 발생하기도 하는데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관광 특수를 기대했던 피서지 상인들을 중심으로 걱정이 정말 크다고 해요. 어제 이상기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봤었는데 이거 역시 그 일환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 긴 장마가 이제 끝나가는 무렵에 많은 분들께서 좀 휴가 계획을 하시고 계신 분들은 참고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네, 관광지 차원도 그렇지만 바다로 피서가는 분들에게도 불청객인 이 냉수대 얼른 해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어떤 노래 골라오셨습니까? 싹스리의 다시 여기 바닷가 준비했습니다. Yeah. Yeah, yeah, yeah. Sax in the house. Come on. Stop. 3, 2, 1. Woo! 다시 또 설레요. 이렇게 너를 만나서 함께하고 있는 지금 이 공기가 다시는 널 볼 순 없을 거라고 추억일 뿐이라 서랍 속에 꼭 넣어뒀는데 흐르는 시간 속에서 너와 내 기억은 점점 희미해져만 가 끝난 줄 알았어 지난 여름 바닷가 너와 나 단둘이 파도에 춤에서 노래하며 같은 꿈을 꾸었지 다시 여기 바닷가 이제는 말하고 싶어 네가 있었기에 내가 더욱 빛나 별이 되었다고. 네, 싹스리의 다시 여기 바닷가 듣고 오셨습니다. 다음 이야기는요? 네, 관광지 식당에서 퇴짜 맞은 혼손님들 이야기입니다. 네. 저는 혼자는 거의 여행을 안 가는 편이긴 한데 그게 편하다고 해서 혼자 가시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혼자 온 여행객들이 제일 상처받는 부분 중에 하나가 혼자 밥 먹을 곳이 없다였습니다. 자, 이렇게 혼자 온 손님들을 식당에서 받지 않는 관광지 식당 영업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네. 지역 여수 순천만 보더라도 메뉴 특성상 좀 거하게 먹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찜이나 탕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네. 물론 혼자서 다 드시는 경우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다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런 메뉴들이 좀 있기는 있어요. 뭐 1인분 주문은 안 됩니다. 2인분 이상부터 됩니다. 이런 메뉴들이 있기는 하죠. 네.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진 편인 것 같은데 최근 울릉도가 연일 논란입니다. 아, 그렇더라고요. 네, 지난해 유튜브에서 580만 회 정도를 기록한 울릉도 여행 영상이 그 시작이었는데 유튜버가 가는 식당마다 혼자서는 식사가 불가능하다 이런 답변을 듣고 퇴짜를 맞는 과정이 고스란히 담겼던 겁니다. 영상 아래에는 나도 그랬다, 너무 불쾌했다, 앞으로 절대 안 가겠다, 뭐 배가 불렀네 이러면서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댓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실제 논란 이후 취재를 한 결과
한 명 손님 퇴짜는 정말 흔했고요. 심지어 2명이 가도 맞아. 기본이 4인상이라고 식사가 안 된다고 하는 곳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 뭐 이유로는 단체 손님 위주로 영업하는 곳이 많기 때문이라는데 뭐 좀 그래요. 그렇죠? 조금만 담으시면은 2명이서 먹을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둘도 안 된다는 건 좀 황당하더라고요. 그럼요. 일반 관광객 1명, 2명도 참 소중한 관광객 그러니까요. 자원인데 돈 내고 밥 먹다는데 손님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와 함께 불친절을 넘은 무친절 때문에 다시는 여행을 가고 싶지 않다는 평가가 잇따르면서 뒤늦게 울릉군 차원에서 친절 교육 및 1인 식사 가능합니다. 이런 스티커나 뭐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여행지의 이미지나 인식이 안 좋게 한번 박히면 다시는 그 여행지를 가고 싶지 않은 게 또 여행객들의 마음이거든요. 개선이 쉽지 않아요. 그럼요. 뭐 한번 안 좋은 인식 박힌 곳은 저만 해도 다시는 가고 싶지 않기도 하거든요. 우리 지역 지금 순천 정원박람회 또 여수 2016 세계 섬 박람회 등등 앞으로 더 많은 관광객을 받아야 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더 깊게 새겨봐야 할 뉴스인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이야기 전해주셨어요. 마지막 어떤 노래 골라오셨습니까? 혼 여행객들도 행복하게 여행할 수 있는 그날까지 시스타의 나 혼자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고 송유라 아나운서 보내드리죠.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7월 27일 목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날씨가 정말 덥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뵙죠. 이용선이었습니다.